네, 우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선관위 공무원들이 전부 몇 명이나 되시죠? 2,900명 조금 더 됩니다. 예, 한 3,000명 정도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면 선관위 사무총장님 사무처 공무원 3,000명의 대표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3,000명 대표에서 책임 있는 답변 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대 중앙선관위원장님이 모두 몇 분이셨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18분이 아마. 그렇죠. 지금 18대이더라고요. 그죠? 18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18분이 모두 대법관이셨죠? 예, 초기 1, 2대가 어떤지 모르는데 대부분 1대, 2대도 전부 대법관이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부 대법관, 18명 모두 대법관이십니다. 예. 그 역대 중앙선관위원장을 대법관이 역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법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에 조금 더 평상시에 이제 그 재판 업무를 하는 어떤 과정에서 어떤 습득한 그런 어떤 뭐 관행이라든가 또 네. 법관으로서의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 더불어서 예, 중앙선관위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전문성도 있고 정치적 독립성이나 독립성이 있다 이런 가질 말씀이시죠? 것이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저 자연인이 아니라 대법관이라는 자리 거기서 쌓은 노하우,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성 이것 때문에 대법관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대법관 신분으로 중앙선관위원장을 하다가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 가지고 자연인이 됐다. 그러면은 대법관이라는 자리가 주는 무게가 독립성이 없어지는 거니까 중앙선관위원장을 그만두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뭐 그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역대 역사를 한번 보죠. 역대 18명 선관위원장님들이 계셨는데 지금 18대를 빼고 나머지 분들은 보니까 다 대법관을 그만두시게 되면 대법관 임기 만료 또는 그 직전에 다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런 관례가 대부분 지켜졌고요. 또 일부 이제 뭐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데 대한 이제 문제 제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래서 과거에도 국회에서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그 선관위원들이 임기를 지키지 않고 법관 임기가 끝나면 이제 사직을 하는 관행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선관위 위원으로서의 어떤 직분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또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네. 또 뭐 그런 것도 고려가 돼야 그렇지만 되지 우리가 않나. 저 선관위원장을 계속 대법관으로 하고 비상근으로 해온 거는 그런 관례도 다 대법관의 무게 이런 걸 감안한 거라고 아까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말씀드린 국회에서 전에 지적했던 것들 또 국회에서 그런 데에 대한 예, 한 분 대법관 그만두신 다음에 예, 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법안을 제출했다가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에서 반대를 해서 예. 결국은 3개월을 지켜보시다가 그만두신 사례가 한 번 있죠. 예, 그런 그렇죠. 사례도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선관위원장, 중앙선관위원장은 비상임인 대법관이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법이 당시에 통과 안 된 겁니다. 맞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예. 제가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선관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대법관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금년도 9월 7일로 제가 알고 9월 있습니다. 7일 만료되시죠? 예, 그동안의 관례로 보면 예외 없이 다 그러셨으니까 대법관 임기가 만료돼서 자연인이 된 경우에는 중앙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놓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후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직 위원장께서 뭐 그런 의사를 뭐 밝히시지는 않았고요. 뭐 헌법이나 또 선거관리위원회 법에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임기가 또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아까 또 말씀드렸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마치 이제 법원에 예속된 것처럼 법관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 있다고 뭐 생각하고. 일부 지적은 있지만 18명 오시는 중에 예. 다 그만두셨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고려하셔서 아마 입장을 뭐 또 판단하시지 9월 않을까 7일 날 임기 만료되면 청문회 준비도 하셔야 되고 예. 후보자 지명도 하고 우리 국회에서도 청문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고 있는데 본인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권순일 대법관님, 즉 중앙선관위원장님은 본인의 임기에 대해서
대법관 임기 만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중앙선관위원장 계속 하실 거냐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답이 없어요. 오늘 상임위 마칠 때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건 그래요. 위원장께서 직접 판단하셔야 될 20대 총선에서 부분이라. 예. 선거소송 12건이었습니다. 예. 19대 때 7건이었어요. 21대 총선에서 몇 건이 지금 선거소송 제기됐습니까? 125건이 125건이죠.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죠? 예.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권순일 위원장이 선관위 내부 쇄신을 한 다음에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소송이 지난번보다 10배, 그 앞에보다 15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런 선거 관리를 하셨던 분, 어떻게 보면 역대 최악의 소송을 지금 맡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관리를 했다는 분이 내부 쇄신을 한 다음에 뭐 내가 물러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언론에 보도된 뭐 내부 쇄신 부분은 잘못 보도된 내용 같고요. 또 의원님 말씀 중에 그 소송 건수가 125건으로 지난번보다 뭐 10배 이상 많아져서 선거가 공정하지 못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선거가 공정한지 안 한지는 소송을 해봐야 아는 것이고요. 예. 건수는 일단 10배 이상 늘어난 거 틀림없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6년의 중앙선관위원장 임기를 다 채우시게 되면은 앞으로 있는 내년에 보궐선거, 지방선거, 대선까지 이분이 다 선관위원장 하시게 됩니다. 선거소송 이렇게 맞은 분이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선관위는 그 꽃을 가꾸는 헌법기관입니다. 대법관이 아닌 자연인이 선관위원장 계속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히 사퇴하고 후임자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경찰청장님 예. 질의드리겠습니다. 황운하 국회의원 경찰 공무원이셨지 않습니까? 예. 며칠 날 경찰 공무원 의원 면직이 됐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예, 날짜는 5월 29일 날 예, 예. 의원 면직이 됐습니다. 5월 29일 24시까지 경찰 공무원이셨고요. 5월 30일 0시부터 국회의원 신분이 시작됐습니다. 완전히 꽉꽉 채워주셨더라고요. 경찰청에서. 자, 29일 날 면직됐기 때문에 29일 24시까지는 경찰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인사혁신처장님, 예. 29일까지 직업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1월 16일 날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직업공무원이 정당에 입당할 수 있습니까? 국가공무원법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그런 이야기가 있긴 했었습니다만 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해석에 아니, 관해서 국가공무원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5조가.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65조 1항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예.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65조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에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그 구체적으로 한 하위법인 이 공직선거법 규정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 선관위 사무총장님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53조 아까 우리 간사님 질문했을 때에 선관위 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했다고 그러셨죠? 맞습니까? 그 해당 위원회에서 그 선거구 위원회에서 등록할 때 그런 사항들을 심사를 아니 합니다. 질의를 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선관위에서 답변을 해주신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무리한 해석을 했습니다. 53조는요. 1항, 2항, 3항이 있는데 1항은 90일 전에 그만두는 경우, 2항은 30일 전에 그만두는 경우, 3항은 후보자 등록 일 전일까지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4항은 1 내지 3항의 경우에 사직원이 제출된 날 사직 항소를 본다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즉 국가공무원법이라고 하는 공무원 신분 관계에 관한 기본법에서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출마를 못 합니다. 그런데 출마를 하려면 선거법에서는 구체적으로 며칠 전까지 그만두라고 한 거죠. 그 경우에 그만두는 건 확실한데 사직원을 냈는데 뭐 일주일이 걸린다든지 이렇게 늦어지면 문제가 생길까봐 준 조항이 4항인 거예요. 근데 선관위 아까 해석은 이 4항에 근거해서 사직원 낸 날부터 전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날 회의했을 때 누가 회의했고 누가 이런 답을 냈는지 회의록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관례적으로 회의록을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한수 간사님 질문했을 때 예, 중앙선관위 위원들이 회의를 해서 합의해서 결정했다 그러셨거든요.
확인해서 자료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회의에서 결정했다는 것은 후보자 등록을 받을 때 해당 선거구 위원회에서 그거는 아니고 의결을 하기 답변 주신 때문에 문서를 보면은요. 예. 문서 저 누가 했냐면은 해석과장 정결로 왔어요. 사무총장님 회의했다고 하셨는데 그 답변은 경찰청에서 질의한 문서에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과장 전결로 왔다고요. 저것은 아마 제가 짐작하기로는 자, 그 전에 아마 저기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있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하여튼 그대로 그거 통보를 확인해서 했을 답변 거라고 주십시오. 생각합니다. 그럼 확인해서 되겠습니까? 보고를 예. 드리겠습니다. 자 인사혁신처장님, 이거 이 문제 말이죠. 국가공무원법이 공무원의 신분에 관한 기본법이라는 것을 인사혁신처장님이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인사혁신처에서 분명하게 답을 했으면 이 문제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인사혁신처 답 어떻게 주셨습니까? 화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주셨는지. 자, 기획기관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공무원 신분관계가 종료되지 않는 이상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는 준수돼야 합니다. 여기까지 잘 썼어요. 그러면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준수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 뒤에 애매한 말을 또 달았단 말이에요. 그 선거 영역의 특별법으로서 선관위 해석을 고려할 필요, 저게 하란 말입니까? 안 하란 말입니까? 저도 공무원 31년 했는데 저렇게 쓰는 거는 도망간 거예요. 국가공무원법을 책임지고 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해야 될 인사혁신처에서 저렇게 애매한 답을 줄 수가 있습니까? 하란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게 도대체. 저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정신자세로 어떻게 직업공무원제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일단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헌법재판소에서도 공직선거법이 특별법으로서 그거 국가공무원법에서 아닙니다. 우선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적용된다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그거 아닙니다. 또 저희도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더니 선거운동이나 정당 가입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아까 제가 분명히 공직선거법 53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3조 읽어보세요. 1항, 2항, 3항 국가공무원법에 기재해서 그만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둘 경우에 사직원 내면 그날로 처리해준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도망가는 해석을 인사혁신처 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인사혁신 출신 아닙니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아까 이게 인사혁신처 직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보고 있을 텐데 마이크가 꺼져서 제가 마무리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신분에 관한 기본법입니다. 인사혁신처 직원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사항에 관해서는 특별법일지 몰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공무원의 신분의 개시와 종료에 관해서는 일반법의 직위를 국가공무원법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이 그대로 지켜져서 공직선거법 53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에서 답변을 질의회신을 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국가공무원법을 잊어버리고 답변이 나간 데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스스로 공무원 신분 관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의 지위를 폄훼한 우를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최근에 목소리를 좀 내야 되는데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무원이 2주택 이상 가지면 인사에 불이익을 주겠다, 승진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무원 인사 원칙은 기본적으로 실적주의 원칙입니다. 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실적주의 원칙으로 공무원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가 더 일을 잘할 것인가, 누가 더 국민들한테 봉사를 잘할 것인가 하는 게 기준이 되어서 인사를 해야지. 장관님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주택을 가졌냐 안 가졌냐, 두 채 가졌냐 안 가졌냐 이걸 기준으로 인사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고 직업공무원 중에서 소갈이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집이 두 채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팔고 부모님을 다른 데로 옮겨야 되나 하는 고민을 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즉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헌법적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더 깊이 보면은 말이죠. 공무원에 대한 재산권, 사유재산권을 법률에 근거 없이 제약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큰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제기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소갈이하고 있고 헌법적 원칙이 흔들리고 직업공무원제가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에서 무슨 목소리가 나올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까 국가공무원법 기본법으로 해서 지위를 잃어버리고 질의응답에 대해서 회신해 준 거 하고
이번에 또 주택, 2주택자는 승진 안 시키겠다고 하는 원칙에 대한 아무 목소리 내지 않는 것하고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기처 처장님과 직원들은 국가공무원의 신분관계에 대한 기본법인 국가공무원법을 지킨다는 실적주의를 지키고 지급공무원제를 지킨다는 생각 잊지 마시고 꼭 좀 잘 지켜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하고 있는 지급공무원제와 실적주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